인 프록시 패턴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우리는 이미지 로더를 통해서 이해를 해봤습니다. 그 예제에서는 지난 예제에서는 캐시를 하는 목적 그리고 레이지 로딩이라고 하는 목적으로 프록시를 이용을 했습니다. 레이지 로딩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객체를 우리가 만들어 놓고서 실제 그 이미지가 사용될지 안 될지 우리는 모르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리얼 이미지로 만약에 이것을 여기서 new를 했다라고 하면 initialize를 했다라고 하면 이미지를 로딩 쓸지 안 쓸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 곧바로 화면에다가 디스크를 로딩하는 액션을 요 순간에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보면 디스플레이 이미지를 할 때 필요할 때 그때 이미지 2를 로딩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부수적인 캐싱과 레이지 로딩, 레이지 로딩이라고 하는 것은 불필요할 때는 로딩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화면에서 이미지가 그 화면에 노출되는 순간에만 그러니까 미리 대기는 시켜놓되 이미지가 화면에 노출되는 순간에만 우리는 화면에 디스플레이 할 수 있게끔 하는 로직을 부여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모든 이미지들에 대해서 그런 기능을 다 구현하기보다는 프록시 이미지라고 하는 어떤 이러한 대리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그러한 캐싱 로직 자체를 분리해내어서 쉽게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레이지 로딩과 캐싱에 해당하는 그 기능 자체를 분리를 하는 것이죠. 이 본체에서 원래 이미지를 로딩하는 본질적인 기능 이외에 캐싱하는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레이지 로딩하는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개발하는 주체를 다른 사람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피처를 쪼개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이미지를 로딩하는 그 기능 자체에 몰두할 사람은 여기에만 몰두를 할 수가 있고 레이지 로딩과 캐싱 로직을 만드는 사람이 전문가가 이 프록시 이미지라는 걸 구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마지막으로는 오늘 이번 시간의 마지막 내용은 이 프록시 객체를 이용하는 또 다른 방법인 다이나믹 프록시에 대해서 이해를 해볼 겁니다. 다이나믹 프록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프록시에 이런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디스플레이 이미지를 할 때에 디스플레이 이미지가 벌어질 때에 몇 번 호출이 되는지 그거를 카운팅만 하는 그러한 로그를 남기는 애플리케이션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다가 프록시를 하나 더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러니까 로깅 프록시 이미지라고 하는 거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거를 여기다가 추가를 해볼게요. 자, 그러니까 이미지를 몇 번 전체적으로 몇 번의 디스플레이를 했는지를 카운트를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받은 거예요. 자, 그 기능만을 추가를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로깅 프록시 이미지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자, 이 로깅 프록시 이미지라고 하는 것도 임플리멘트 하기를 이미지를 임플리멘트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로깅 프록시 이미지라고 하는 것도 본체를 갖고 있을 거예요. 본체 이미지라고 해서 리얼 이미지를 갖고 있고요. 리얼 이미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미지라고 할게요. 이미지를 갖고 있고 얘는 public 자기가 생성이 될 때 진짜 객체를 받을 겁니다. 진짜 객체를 자기는 넘겨받을 거예요. 자, 진짜 이미지라는 걸 넘겨받고 그 이미지를 나는 보관하고 있다가 디스플레이 이미지일 때 자, 디스플레이 하라고 할 때 그때에 나는 그것을 리턴이 아니라 이미지.디스플레이 이미지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이때에 뭘 할 거냐면 뭔가를 카운트를 자꾸 할 거야. 어떤 카운트를 할 거냐면 스테이틱에다가 인티저를 두고 그 지금 어떠한 이미지가 그 몇 번을 카운트를 하고 있는지 나는 카운트하는 를 여기 넣을 거고 여기 이미지가 몇 번 디스플레이 됐다는 거 하는
것을 여기서 시스템 아웃으로 그것만 하는 프록시를 여기다 두고 카운트 해가지고 카운트가 이렇게 하나씩 더하겠죠. 앞에다가 두면 두 번째 값으로 넘어가니까 이렇게 하면 카운트가 하나씩 올라간 것을 화면에 출력하게 되는 이미지가 될 거예요. 제가 아까 수정 좀 하고요.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우리가 할 것은 여기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무시하시고요. 자, 여기 리얼 이미지 요 부분 앱 쪽에다가 우리는 요 부분만 대체를 할 거예요. 자, 여기 원래 프록시 이미지 되어 있죠. 자, 그냥 프록시 이미지일 때 기존처럼 동작하는지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기존처럼 동작을 우리가 좀 있나 보네. 지금 리얼 이미지가 파일이 사라져 버리네. 어떻게 하다 보니 리얼 이미지가 파일이 사라져 버렸어요. 원본에서 리얼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자, 뭐 작업을 하다가 실행을 해서 기존처럼 잘 동작하는 거 이제 확인했고요. 여기다가 나는 일괄적으로 이미지가 몇 번 디스플레이 되는지 그냥 카운트하는 로직을 나는 넣고 싶다. 여기다가 프록시 이미지를 감싸는 앞에다가 new 로깅 프록시 이미지라고 이거는 그냥 감싸줄 겁니다. 자, 대리자인데 이 대리자가 하는 일이 뭐 대단한 게 아니고 카운팅을 하는 거예요. 카운팅을 몇 번 디스플레이 되는지 카운팅하는. 자, 보니까 5번 카운트했다는 거를 이 로깅 프록시 이미지가 그냥 감싸고 있으면서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뭐 별거 아닌데, 자, 우리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를 할 때에 요 부분, 요 나머지 부분, 요 부분이죠. 제가 선택한 요 부분. 요 부분을 팩토리에서 만약에 얻어온다고 볼게요. 팩토리에서 이 공급되는 요 부분을 우리가 create 이미지라고 하는 팩토리로 우리가 만들어서, 자, 우리가 앞서서 팩토리 패턴 배워봤죠. 팩토리 패턴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돌리면, 자, 이게 돌리게 되면 이 이미지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을 우리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create 이미지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 팩토리를 만든다라고. 팩토리가 지금 없죠. 팩토리를 통해서만 얻어온다고 하죠. create 이미지라고 하는 이거 팩토리 패턴을 앞서서 배워봤는데, 자, 이 애플리케이션이 create 이미지라고 하는 자, 팩토리 패턴을 쓰기 전에는 얘를 굳이 저거 형태까지 만들 필요는 없죠. 자, 다른 클래스까지 분리할 필요는 지금 없는 단계이기
그냥 이 메서드로 분리를 해놓을게요. 이렇게만 분리를 해도 충분히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고 여기에 이렇게 했다 보면 여기 이미지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크레딧 이미지 이렇게 이 부분이 지금 이 스태틱 함수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것도 스태틱이 돼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거는 그냥 팩토리 메서드 정도로 처리를 한 건데,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동작의 변화가 이제 생깁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팩토리 패턴이 세 가지 버전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게 되고, 자, new 해서 기본 스트래티지는 리얼 이미지를 그냥 그대로 뺍니다. 자, 두 번째는 new 프록시 이미지를 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미지 로깅 프록시 이미지를 감싸서 또 뱉는 겁니다. 이렇게 세 버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각 세 버전을 한번 실험을 해보죠. 첫 번째 버전은 어떻게 동작하는지. 자, 쓸지 안 쓸지 모르지만 로딩부터 해놓고 디스플레이를 시킵니다. 그죠? 자, 포토를 일단 다 로딩한 다음에 디스플레이 시키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스트래티지는 두 번째 전략은 어떤지 볼까요? 두 번째 전략은 필요할 때만 로딩을 하고 있어요. 조금 개선된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이미지를 몇 개를 호출했는지를 파악을 하고 싶어요. 세 번째 버전. 얘는 카운트까지 하면서 이미지가 몇 개가 출력됐는지를 카운트하는 것까지 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프로그램의 이쪽 부분이 고정 부위, 우리의 애플리케이션 코드라고 보면 우리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세 가지 변경을 주면서도 이 프록시라고 하는 패턴을 통해 여러 개의 베리에이션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베리에이션이라기보다는 추가적인 실제 기능을 하기 전에 실제 그 객체의 여러 가지 대리자들에게 먼저 이런 레이지 로딩을 하는 기능이나 캐싱 로직을 하게끔 부여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실제 이 디스플레이가 될 때에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렇게 사전에 로깅, 그러니까 로깅이라고 하는 게 기록을 남긴다, 뭐 그런 뜻이죠. 그래서 로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겉에서 이렇게 감싸가지고 리얼 객체를 감싸서 뭔가 행위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프록시 객체가 되겠습니다. 자, 이 프록시는 이것 이외에도 상당히 다양하게 또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록시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똑같은 메시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그 클라이언트가 보낼 때는 이 사람이 대리자인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객체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이 프록시는 또 다른 말로는 가짜라는 뜻이에요. 가짜인데 진짜처럼 자기가 진짜 같이 뭔가 연극을 하는 거예요. 이 프록시라고 하는 거. 연기를 해서 실제 객체한테 뭔가 다른 명령을 주는 거예요. 똑같은 명령을 주진 않는다. 그러니까 약간 시점을 다르게 줄 수도 있고, 실제 요청이 들어온 것을 약간 속여서 가짜 데이터를 실제 객체한테 보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너무 잦은 요청이 들어온다. 디스플레이 이미지를 하는데 너무 자주 요청을 한다. 디스플레이를. 그러면 몇 개 중에는 그냥 포기시킬 수도 있어요. 이 프록시가 지금 로깅 프록시 이미지라고 되어 있는데, 로깅 말고 예를 들면 서킷 브레이킹 뭐 이런 걸 하죠. 서킷 브레이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너무 잦은 호출이 벌어지면 어떤 이 호출의 시간이 너무 자주 벌어지면 그것은 일부는 그냥 오류를 뱉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자주 호출하게 돼요. 예를 들면 여기에 카운트가
카운트가 이렇게 오는데 너무 많은 카운트가 만약에 온다. 카운트가 3번 이상이 호출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냥 오류를 뱉어버려요. runtime exception 해서 too many request 이렇게 이걸 출력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이건 로깅 프록시 이미지가 아니고 얘는 서킷 브레이킹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서킷 브레이킹 프록시 이미지라고 하는 뭐 이런 게 만들어질 수도 있다.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서킷 브레이킹 혹은 레이트 리미팅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우리가 레이트 리미팅이 더 재밌겠네요. 레이트 리미팅. 레이트 리미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실제로 많이 써요. 리미팅 프록시 이미지. 레이트 리미팅. 너무 우리 그 서버 클라우드로 서비스를 만들다 보면은 너무 많은 요청을 그 서버한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특정 유저에 대해서는 한도를 주는 거야. 한도. 레이트 리미팅 이미지가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자, 이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제 레이트 리미팅 이미지로 이거를 바꿔보면 레이트 리미팅 이미지로 바꾸고 실행을 하면 얘는 3번 이상 호출되는 거에서부터는 오류를 그냥 뱉어버려요. 자, 그러한 정책이 리얼 객체에서는 그냥 매번 하지만 이건 3번 이상은 못 받게 하겠다 라고 하는 요청을 만들 수도 있다. 자, 다시 한번 컴파일이 안 됐기 때문에 컴파일 시켜야 돼요. 자, 지금 그냥 된 것처럼 나오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왜 되는지. 자, 카운트 3 이렇게 된 카운트가 안 올렸죠. 카운트가 4번 이상 되면 카운트가 3회 이상 호출이 되면 여기에 too many request 이렇게 해서 걷어차버리는 거예요. 그죠? 요청이 2번 디스플레이 3번까지 했는데 4번째 요청에 대해서는 튕겨버리죠. 그러면서 서버 자원을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이런 식의 간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로직은 따로 있고 여기에다가 추가적인 여러 뭔가 우리가 예를 들면 부모님이 우리를 간섭하듯이 그래서 뭐 실제 요청이 와도 안 된다라고 클라이언트에다 그냥 뱉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비서가 있어가지고 비서가 사장님 바쁘니까 다음에 오세요. 잡상인이 찾아오거나 너무 잦은 요청이 들어오면 이런 식의 거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프록시 패턴이라고 하는 거는 대리자로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행위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리얼 객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서버 자원을 적당히 자원을 보호하기 위함 혹은 아까처럼 그냥 이런 기록을 그냥 남기기 위해서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로그를 그냥 남겨서 뭔가 지금의 카운트를 그냥 보여준다든지 이런 거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2번을 준비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로그를 남기면서 리퀘스트 how many times image display request 자 이런 식의 로깅과 여러 가지 이런 제어를 컨트롤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결과를 받아서 이 디스플레이 이미지를 했을 때 나온 그 결과물이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걸 사찰할 수도 있습니다. 사찰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적당한 값 이내로 들어오게끔 만들어서 재가공을 해서 다시 리턴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미지 사이즈가 너무 큰 게 리얼에서 뱉어졌다. 혹은 보안상 문제되는 게 발견됐다. 그러면 그것의 가짜 데이터를 리턴할 수도 있는 겁니다. 가짜 데이터를. 가짜. 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행위를 간섭할 수 있는 것이 일단 이 프록시에 의해서 가능하고요. 이 프록시는 항상 뭐와 같이 다녀야 되냐면은 아까 본 것처럼 이러한 팩토리 패턴과 함께 같이 왔을 때
우리의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다양하게 어커런스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 팩토리의 스트래티지만 변경을 해주면 이 프록시는 언제든지 갈아 끼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애플리케이션은 고스란히 둔 채로 여러 변이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서 기존의 코드가 그대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자, 이 프록시 패턴이 스트래티지 패턴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스트래티지 패턴과 프록시 패턴이 다른 것은 이러한 다양성을 주는 건 똑같지만 프록시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내 실제 객체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 객체를 대리한다는 차원에서 스트래티지 패턴과는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고 있어야 돼요. 내 실제 객체를 안고 있으면서 그것을 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본 건 일반적인 프록시 패턴이고요. 이것을 원격 객체를 호출할 때 쓰는 리모트 프록시라고 하는 개념으로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훨씬 더 재밌어져요. 이 프록시 패턴이. 이게 우리가 객체 지향에서 꽃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이 나중에 클라우드 컴퓨팅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웹 서버, 웹 기반의 다양한 컴퓨터끼리의 통신을 통해 가지고 큰 자원의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상당히 대거 활용되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프록시 패턴이 상당히 중요한 거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내용은 여기까지 다뤄보도록 하고 여러분들의 숙제는 이 프록시 패턴으로 나온 이 마지막 요 예제를 구현을 하는 거예요. 자, 요 뭐죠? 레이트 리미팅 이 부분을 구현을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서 이렇게 too many request로 레이트 리미팅이 되는 호출의 개수가 차단되는 이 프록시 패턴을 구현을 해보는 것이 이번 주 숙제고 이것을 캡처해서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인데 여러분들이 그 1주차, 2주차 때 1주차, 2주차 때까지 한 거는 지금 공지에다가 저기에 올린 것과 어디죠? LMS에 올린 것과 여기에 올린 것 동시에 다 인정을 할 겁니다. 할 건데 인정된 거를 올려드릴 테니까 만약에 거기에 확인이 안 된다면 답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시 인정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